오늘 몇 강이야 이거? 5강인가요? 5강. 좋아요. 자, 뭐 일치 불일치 문제니까 뭐 쉽습니다. 자, 큰 정착지가 조성되어 17세기까지 존속했었다가 일치하지 않는다. 뭐 내용 읽다 보면 나오겠죠. 자, 프랑스는 프랑스의 포스트는 기둥 뭐 이런 말인데요. 아니면 게시하다 이런 말도 되는데요. 지금 교육소 이쪽이죠, 그죠? 캐나다 퀘벡의 타우섹이라는 곳의 교육소, 프랑스의 교육소.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캐나다에 있는 퀘벡이죠. 퀘벡, 캐나다 퀘벡에 있는 이 지역의 어떤 프랑스 교육소입니다. 프랑스 교육소? 캐나다인데 프랑스 교육소가 있네요. 뭐예요? 뭔 소리야 이게? 아니 캐나다 퀘벡에 있는 뭐 타우세크 지역에 있는 이 프랑스의 교육소. 왜 캐나다에 프랑스 교육소가 있죠? 뭐예요? 얘는 was였다, 하나였다. 뭐였죠? 가장 초기의 유럽의 occupations, 점령지 중 하나였다. 자, one of 다음에 항상 뭐 나온다? 복수명사. 북미에 있는, 맞죠? 북미에 있는 가장 초기의 유럽 점령지의 하나였다. 자, 좀 이따 나중에 다 읽어보고 뭔 소리인지 찾아봅시다. established,가 뭐야? 확립된, 설립된 이 말이잖아. 1599년에 그죠? 프란시스 그레이브와 피에르 샤우빈에 의해서 1599년에 이 설립된 타우세크는 이게 지명이냐 이거? 타우세크가 뭐야? 최초의 교육소. 교육소? 위에 캐나다 퀘벡 있잖아. 캐나다 퀘벡의 타우세크의 프랑스 교육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배경 지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타우세크가 프랑스의 첫 번째 어때요? 무역하는 트레이딩, 무역의 뜻이죠. 거래의 또는 무역의 교육소였습니다. In the New World, 신세계에, 그죠? 비록 그 부지가, 그 땅이죠. 이 프랑스에 있는 이 지역의 그 타우세크 교육소의 그 부지가, 땅이, 살아남았다. 언제까지? 17세기 초까지입니다. through가 뭐뭇을 통해서니까, 어때요? 어떤 시기를 통해서 이 시기까지, 17세기 초까지 살아남았을지라도, as a trading post, 그죠? 무역 교육소로서, as로서, 전인사죠. 살아남았을지라도, 시도는, 할 시도입니다. 확립할, 설립할, 더 큰 정착지죠. 그곳에서, settlement, 뭔 뜻이다? 정착지. 그곳에서 더 큰 정착지를 확립할 시도가 were not successful, 성공적이지 못했다. 자, 무슨 소리야? 17세기 초까지 이 교육소가 존재했었다, 살아남았단 말이야. 알았나? 근데 여기서 larger settlement를 만들려고 했어. 그죠? 근데 그거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가 뭐예요? attempts.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was가 될 수 없죠? were. 주어 동사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품사 변환이 일어날 때, 자, 무슨 말이냐? 원래 동사로서 attempt는 뜻이 뭐예요? 시도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attempt to 할 것을 시도하다라는 이 동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명사로 바뀝니다. 그럼 attempt라는, 그죠? 명사일 때 이 attempt 뜻은 뭐야? 시도죠. 위에는 시도하다고. 이랬을 때 이 to 부정사가 어떻습니까? 품사가 달라지지만 그대로 와요. 위에는 attempt는 시도하다. 이건 뭐야? 목적어죠, 목적어. to 할 것을 시도하다. 그러면 to 할 것을이라는 어때요? 목적어 형태의 to 부정사입니다. 그러면 앞에가 attempt라는 명사가 돼버리면 이 to는 뭐가 됩니까? 할 시도 이래 되죠. 품사가 달라졌지만 뭐는 같게 유지합니까? 형태적, attempt to라는 이 형태적 요소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알겠나요? 왜냐? 이거를 막 바꿔버리면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품사의 변환이 일어나더라도 형태적인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형태에서 이런 거예요. tend to죠.
tend to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잖아. 맞나요? 자, 이 tend를 tendency로 바꿔요. 경향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to도 어때요?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그 to 할 경향 해야 되는데 of 명사, 뭐뭐 하는 것의 경향 이렇게 쓰진 않는다는 겁니다. 알았나요? tend to가 수고기 때문에 tendency가 되더라도 to 부정사를 그대로 따라오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attempt는 나온 적은 없어요. attempt는. 알겠나? 그러면 이런 것들에서 attempt to를 어때요? 이 명사로 바꿨기 때문에 attempt of 명사, 뭐뭐 하는 것의 시도 우리말로 해석되죠? 맞잖아요. 되는데 이렇게 쓰진 않는다는 겁니다. 알았나요? 자, 그래서 attempt to라는 동사의 수고와 그 명사로의 품사의 전환이 일어났을 때 형태적 유지를 이렇게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큰 정착지를 확립할 그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during 알겠죠? during 다음에 뭐 특정 기간 동안에 이런 말이잖아요. 그 부지의 첫 겨울이죠. 점령입니다. 점령이지. 점령의 첫 겨울. occupation 어때요? 원래 기본적으로 occupy가 차지하다 뜻이잖아. occupy. 맞죠? 어떤 지역을 차지하니까 점령하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직업을 차지하다는 말에서 occupation이 직업이라는 말까지 되죠. 일자리를 차지하다, 어떤 땅을 차지하다, occupy. 됐나요? 그죠? occupation. 점령의 첫 개월 동안에. 아, 이거는 이제, New World가 나오는 걸 봤어. 이제, New World가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이 있고 위에는 캐나다가 있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캐나다, 퀘벡 지역에 타우세크에 뭐다? 프랑스의 교육소가 있다는 것은 프랑스가 이 지역을 어때요? 침공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프랑스가 이 지역으로 확장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교육소가 존재했구나. 그리고 이 지역이 언제까지? 17세기 초까지는 살아남았지만 더 큰 정착지는 확장되지 못했다. 그리고 프랑스인이 이 점령을 했던 첫 번째 겨울 동안에 자, 신대륙에 와서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원주민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캐나다 어때요? 겁나 춥죠? 맞죠? 뭐 그런 이야기 생각하시고 이 점령의 첫 겨울 동안에 많은 주민들이죠. settlers, 정착자들. 이주민들이 되겠죠, 지금은. 많은 settlers, 정착자들은 죽었습니다. 맞죠?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가혹한 생활 환경 때문에 죽어버렸다. 됐나요? 가혹한 생활 환경, 조건 때문에 죽었습니다. 너무 추워갖고. 맞죠? 자, 그 점령지는 또는 점령은 타오세크의 그 점령은 지속되었다. 이 점령이 낫겠네요. 타오세크 점령이 알겠나요? 그럼 캐나다 퀘벡에 타오세크라는 동네가 있었겠죠. 이 캐나다 이 지역을 프랑스인들이 점령해서 교육소로 만들었고 쭉 진행됐고 그 초창기에 너무 가혹한 환경 때문에 어떻다? 많은 프랑스인들이 죽었다 이 말이야. 그 점령은 지속되었다. 17세기 후반까지 됐나요? late입니다. 아까 early 17th century잖아. 그죠? 그 교육소의 부지가 17세기 초까지 살아남았다. 이거는 뭐야? 교육소는 계속 있었습니다. 교육소가 어때요? 17세기 초입니다. 이거 좀 헷갈리네요. 요게 두 가지 논리가 나오잖아. 요게 뭐야? 17세기 초, early, 요거 나오죠? 요거는 뭡니까? 요거 해석 어떻게 됐나, 사이트를? 교육소 했나? 부지? 맞나? 부지? 그 부지. 그럼 프랑스인들이 점령한 그 부지가, 그죠? 교역소죠? 교역소로서 17세기 초까지는 살아남았다. 그 밑에는 뭐야? 그 점령입니다. 이건 알았나요? 점령이 17세기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됐나? 그러면은 프랑스인들이 여기를 점령해서 교역소를 세웠다. 무역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교역소라는 것들이. 가만 뭐 캐나다에서 광물 같은 거 캐갖고 프랑스로 보내고 뭐 이런 곳이 교역소잖아. 자, 그 교역소가 17세기 초까지는 지속되었고, 됐나? 교역소는 17세기 초예요. 그런데 점령은 어떻습니까? 점령은 17세기 late입니다. 후반까지 점령을 했다, 프랑스인들이. 이렇게 봐야 되겠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좀 이따 그 파리채 갖고 올게요. 자, with the site serving as important mission이죠. 그 부지가, 맞죠? 그 퀘벡에 있는 그 부지가 역할을 하면서, 자, serve as, 뭐뭐로서 역할을 하다. 또 적을게요. 역할을
하다 뜻이고 as는 뭐야? 역할하다 뭐뭐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중요한 임무로서 그 부지가 이 사이트는 부지를 이야기합니다. 부지는 역할을 했다. 17세기 후반은 뭡니까? 교육소는 사라진 거예요. 트레이딩 포스트는 사라졌고 이제 17세기 후반에 프랑스인들이 점령한 상태의 중요한 임무로서 역할을 했는데요. 자, 그 통나무죠. 통나무, 셰플, 예배당입니다. 교회쯤 되겠죠. built, 지어진입니다. 그 부지에 지어진 1747년에 자, 1747년은 몇 세기인가요? 야, 1747년 몇 세기예요? 뭐? 18세기 중반쯤 되잖아요. 이것도 조심해요. 알았나요? 연도를 어때요? 몇 세기로? 18세기 중반, 즉 1747년에 그죠? 그 부지에 지어진 이 통나무 예배당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죠. 주이스트 뭘 해석했나요? 종교인가요? 주스트 예수? 예수회? 그래요?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해서 18세기 중반 1747년에 그 부지에 지어졌던 이 교회가 있었단 말이야. 이 교회는 어때요? is known 주어 동사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되니까요. 뭐로서 알려져 있습니까? Indians Chapel, 그죠? 인디언 예배당, 인디언 교회로서 알려져 있다. 인디언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을 인디언이라고 합니다. 그 왜 인디언이라고 그랬죠? 그 유럽인들은 그 아메리카 대륙을 뭐라고 봤다? 인도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맞나요? 신대륙 발견, 그죠? 와, 인도에 도착했다. 라고 생각해서 거기 있는 사람을 인디언이라고 지칭하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인도가 아니고 아메리카 대륙이었죠. 그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인디언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자, 어쨌거나 19세기 후반입니다. 19세기 후반 동안에 그죠? during 썼네요. 동그라미 치고 갑시다. 항상 for during 동안 이거 신경 써야 되겠죠? 그리고 20세기 초반입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동안에 그 지역 사회죠.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 지역 공동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중요한 벌목의 낙농의 지역, 그죠? 으로 남아 있었다. remain 다음 항상 보호가 나오잖아요. 맞다? 그러면은 다시 정리할게요. 17세기 초까지는 뭐 있었습니까? 그 지역이 교육소로 역할하고 자, 17세기 후반까지는 점령이 지속되었고 됐나요? 예배당은 언제 생겼다? 18세기 중반인 1747년에 예배당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당의 이름이 뭐예요? 인디언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됐나요? 그리고 19세기 후반과 20세기 동안에는 그 지역은 뭐로 남아 있었다? 벌목과 낙농의 중요한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오늘날 그 마을 타오세크를 둘러싼 이 마을은 is major tourist destination, 그죠? 관광 목적지죠? 관광지입니다. 남부 퀘벡에서의 중요한 어때요? 주요한 관광지 역할합니다. 그러면은 이 19세기 후반과 20세기에는 프랑스인들이 점령한가요? 프랑스인들이 이거 벌목과 낙농 지역을 개척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지역의 특성입니다. 특성이죠. 맞나? 자, 프랑스의 점령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소였는데 그 17세기 초였고 점령 자체는 프랑스가 점령한 건 언제까지입니까? 17세기 후반까지잖아. 맞나요? 그럼 17세기 후반에 뭐가? 프랑스가 점령한 상황은 끝납니다. 그러면 현재 캐나다의 정부가 있잖아. 캐나다 국가로 넘어갔다 봐야 되겠죠. 이 글의 내용상. 그죠? 그리고 그 지역에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해서 예배당이 지어졌다. 이것도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거 프랑스와는 별로 관계없는 이야기죠. 이해됩니까? 프랑스와는 별로 관계없고 그냥 그 지역의 특색의 아주 유명한 인디안 예배당이 있는데 이것은 18세기 중반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19세기와 20세기 초는 어떻다? 벌목과 낙농의 지역으로 유명하게 됐고 현재는 관광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좋아요. 그래서 다시 일치불치 볼까요? 뭡니까? 큰 정착지가 조성되어 이거 안 돼. 전착지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 실패했죠. 됐나요? 실패했습니다. 그 정도 내용. 좋아요. 자, 그다음 벤자민 러쉬가 태어났다. 1745년에 농장에서 필라델피아 근처의 농장입니다. 그는 어때요? 획득하였다. 얻었다죠. 자, bachelor's degree 학사학위. 학사학위는 언제 받는 거예요? 대학교 졸업하면 학사학위를 받아요. 그죠? 이거 학위 좀 공부해야 되겠죠? bachelor's 이거 동그라미 기출됐기 때문에 그래요. 기출됐기 때문에 bachelor 하면은 학사학위, 대학 졸업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대학원을 졸업하면 뭘 받습니까? master's degree입니다. 그러니까 master's degree가 뭐죠? 석사학위를 말합니다. 그럼 대학원을 졸업하고 어때요? 자기 나름의 학문적 분야를 개척하여 논문을 통과하면 뭘 받습니까? 그죠? doctor's degree를 받죠. 됐나요? 이게 바로 박사학위를 이야기합니다. 박사학위. 됐나요? 그래서 지금 석사학위, 박사학위, 그리고 학사학위는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bachelor's degree. 요거 시험 문제로 학사학위를 석사학위로, 석사학위를 학사학위로 뭐 이런 식으로도 출제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 내신이니까 그래요. 이 모의고사 나옵니다. 이런 거는. 그죠? 하기야 뭐 옛날에 그런 거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연도가 1800년도에서 1800년. 모의고사 기출 문제입니다. 180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알겠나요? 이거를 19세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됐나요? 1800년은 19세기 이에요? 아니에요? 계산 안 되죠? 아니죠. 19세기는 언제부터 말하죠? 1801년부터 1900년까지가 19세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1800년은 뭐야? 18세기죠. 1701년부터 1800년까지가 18세기거든. 근데 연도에 1800년에 어떤 일이 났다 했는데 이거를 19세기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치라 합니다. 야, 정말 더럽고 치사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1년 상관으로 이게 세기가 달라지는데 이거는 영어 문제가 아니고 뭐 상식 테스트 하나? 뭐 이런 그것도 나왔었어요. 그죠? 뭐 그래서 그 출제자가 수준이 너무 낮다 봐야 되겠죠. 그런 것밖에 낼 수 없다는 게. 그런 문제 안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어쨌건 학사학위. 그죠? 1760년에 뉴저지 대학으로부터 그리고 필라델피아로 돌아갔죠. 그리고 의학을 공부하였습니다. 1761년부터 1766년까지 몇 년이죠? 5년이죠. 5년 동안 의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이사 갔습니다. 그리고 학위를 받았습니다. 의학에서 학위를 받았네요. 어디로부터? 에딘버그 대학으로부터 의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됐나? 컴온. 얘는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고 필라델피아 뉴저지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는데 어떤 과목을 전공한지는 몰라요. 맞죠? 그럼 뉴저지 학교 다니다가 필라델피아로 돌아왔고 필라델피아에서 의학을 공부했고 그죠? 에딘버그 대학에서 그죠? 의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알겠나요? 이런 것들 정리해요. 그는 다시 필라델피아로 돌아갔습니다. 1769년에 이 새끼 겁나 싸들어 댕기네. 다시 필라델피아 태어났고 뉴저지에서 대학 졸업하고 다시 필라델피아로 돌아와서 의학을 공부하고 맞나? 의학을 공부하고 의학 학위를 여기서 받은 거 아닙니다. 그죠? 의과대학 갔는데 학위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가갖고 그죠? 에딘버그 대학에서 의학. 에딘버그는 어디 있나요? 미국인가? 해외로 갔다 가니까 미국 아니겠죠? 나중에 상식적으로 찾아봐요. 에딘버그 어딘지. 영국인가? 좀 더 쉬는 시간 찾아. 에딘버그 어딘지. 그래야 머릿속에 정리될 것 같아. 그러니까 봐. 해외로 이사 갔다 했잖아. 해외로 이사 가갖고 에딘버그 대학에서 의학 학위를 받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나서 다시 필라델피아로 돌아왔죠? 됐나요? 그럼 필라델피아 돌아와서 뭐 할까요? 에딘버그에서 의학 학위를 받았으니까 의사직 했겠죠. 그죠? Started a private practice입니다. 자, practice란 말이 여기 좀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practice가 연습, 실행, 관행이란 말도 있지만 의사, 변호사의 개업을 practice라고 합니다. 알았나요? 의사, 변호사의 개업을 practice라 그래요. 수능에서 뭐가 나왔냐? 빈 여백에 상식적으로 정리해 버릴게요. malpractice, M-A-L-P-R-A-C-T-I-C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요. malpractice, M-A-L 붙었습니다. malpractice 뭔 뜻이었죠, 민지야? 의료 과오를 이야기합니다. 알았나? 의료 과오, 의료 과오, 그죠? 의사가 잘못 어때요? 처방했는 거죠. 의료 과오를 malpractice게요. 그러니까 practice 자체가 병원의 업무, 병원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병원 개인 병원이죠. 개인 병원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while 접사 플러스 ing 분사 구문이죠. 또한 근무하면서 professor 교수입니다. 그죠? 뭐야? chemistry 화학이잖아요. 필라델피아 대학에서 화학 교수로서 또한 근무하면서 이 새끼 훌륭한 새끼네요. 화학과 교수도 하고 이제 개인 병원도 운영하는 뭐 그런 새끼입니다. 에딘버그에서 뭐야? 의학학위를 받았잖아. 그럼 이 새끼가 원래 뭡니까? 뉴저지 대학에서 대학 졸업할 때 화학 뭐 과를 나오지 않았을까 의심은 해볼 수 있지만 그런 말은 없으니까 어쨌거나 뭐 그죠? 화학과 교수도 했습니다. His commentary 논평이죠. 뭐에 관한? emerging 새로이 부상하는. 자, emerge 중요 어휘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emerge는 새로이 부상하다, 나타났다 뜻이죠. 수면 아래에서 떠오르다를 이게 emerge예요. 밑에서 쭉 떠오르는 거 emerge입니다. emerge를 공부할 때 항상 여러분들은 자동사다. 무조건 자동사다. 자동사니까 뭐가 없다? PP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emerged 이랬으면 틀린단 말이에요. 알았나요? 단어도 중요하고 문법적으로도 어때요? 그죠? PP를 못 씁니다. 새로이 부상하는 위기죠. crisis, 위기에 관한 그의 논평. 식민지적 칼로니, 식민지와 영국이네요. 식민지와 영국 사이에 그죠? 이 위기가 있을 거다라는 그 논평은 bring이죠. 가져왔다. 맞죠? 그를 뭐로 가져왔나? association with men. 어떤 사람과의 유대로 그를 가져왔다. 됐나? 얘는 원래 많은 놈이었습니까? 화학과 교수이자 개인 병원 의사입니다. 맞나요? 근데 어떤 논평을 했어요. 영국과 식민지 사이에 아마 위기가 올 거다. 라는 그 논평을 썼다 이 말이야. 알았나요? 이 논평이 그로 하여금 어떤 사람과의 유대는 교류를 이야기했죠. 교류로 그저 가져왔다. 그죠? 존 아담스와 토마스 제퍼슨. 됐나요? 토마스 제퍼슨은 뭐야? 미국 독립선언서를 만들었던 초안을 만든 사람이잖아. 그럼 존 아담스와 토마스 제퍼슨은 정치인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잖아. 맞나요? 그리고 얘가 의사이자 화학과 교수이지만 뭐 정치적인 논평을 했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영국과 식민지 사이에 부상하는 위기에 관한 논평. 이 글을 아주 뭐 조금 예리하게 썼겠죠. 그러니까 이 새끼가 훌륭한 새끼구나 싶어갖고 이런 정치인들이 그와 어때요? 교류를 하게 됐다 이 말이야. 자, 미국 혁명전쟁, 미국 독립전쟁이겠죠. American Revolutionary War. 미국 독립전쟁이 1775년에 발발했을 때 이해되나? 그죠? 미국 독립전쟁 알죠? 신대륙 발리경 했잖아. 유럽의 영국인들이 어때요? 미국으로 이주했잖아. 맞나요? 이주해갖고 그 전까지 영국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우리가 본국의 영국을 떠나왔는데 본국에 종속돼야 되느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영국과 이제 분리하겠다. 이게 바로 독립전쟁이었습니다. 그죠? 1775년. 오케이. 독립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는 뭐 했다? 그죠? joined 함께 했습니다. Continental Army 미국군입니다. 미국군. 그죠? 미국군대. 지금 무슨 말이야? 원래는 영국인이 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영국인이 아니야. 미국인이 할 거야. 하는 이 군대에 어때요? 가입했죠. 외과 의사이자 내과 의사로서 됐나요? 얘가 원래 의사기 때문에 그죠? 군대에서 그죠? 군 의사로서 어때? 근무했다 이 말이야. 자, 1776년 6월 달에 됐나요? 6월 달에 그는 임명되었다. appointed Second Continental Congress 2차 대륙 회의에 임명되었다. 원래 컨그레스란 말이 의회란 뜻이거든요. 의회.
그래서 이제 신생 정부를 만들어내는 거야, 미국을. 맞죠? 미국의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뭐 국가의 체계를 잡는 뭐 그런 뭐 모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거기에 참여했다는 말이에요. 2차 대륙회의는 그를 말합니다. 디킨슨과는 달리, unlike죠? 디킨슨과는 다르게, 뭐뭐와 달리. 때가 왔을 때, 그때가 왔을 때, 그때가 뭐야? 중요 시기, 뭐 독립 시기겠죠? 맞나요?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선택하였다. 뭐를? to sign, 서명할 것을. 독립선언서입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할 것을 선택하였다. 그래서 미국이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해서 결국 미국이 이겼죠. 그리고 미국이라는 국가가 탄생됐고 그 국가의 뭐 이렇게 헌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계를 잡는 것이 바로 2차 대륙회의였고 러시아가 그 모임에 참여했고 독립선언서에 얘가 서명을 했던 뭐 그런 인물인 러시아에 관한 이야기네요. 알았나요? 뭐 그렇습니다. 뭐 옛날 바쁘게 살았네요. 바쁘게 살았어. 자, 그 다음. 이게, 뭐, 쉽지, 막, 일치불일치인데, 막, 편안하지가 않아. 맞죠? 역사적 배경도 알아야 되고, 좀 그래. 자, 루이스 블랜처드 베툼은, 이름도 지나갔네요. 이런 새끼가, LBB가 태어났습니다. 1856년 7월 21일에. 야, 줄라이 알죠? 주는 6월이고 줄라이는 7월입니다. 뭐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 있습니다. 알았나요? 6월, 7월. 이건 7월이에요. 7월 21일. 뉴욕 와터로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죠? 엠마 멜로나와 달슨 M 블란차르드의 자녀로 이런 말이거든. 가겠나? 요거한테 태어났다 이 말이잖아. 얘는 뭐 하면 부모 이름이겠죠. 엠마 멜로나 아마 그죠? 엄마 같고요. 그죠? 달슨 M 블랜차르드가 아빠 같네요. 맞나요? 그러니까 얘 이름이 뭡니까? 블랜차르드란 성이 붙죠. 자, 미국에서는 그죠? 결혼하게 되면은 엄마가 아빠 성을 따라가잖아요. 이해되나? 그죠? 그래서 블랜차르드란 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 달슨 이 블랜차르드 요 새끼가 아빠가 되겠네요. 됐나요? 요거의 자녀로 뉴욕에서 워터루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빠는 mathematics teacher,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No doubt, 의심의 여지 없이 뜻이죠. 다시요. 의심의 여지 없이. 여지 없이 이런 말이죠. 자, influential, 영향을 주면서입니다. 어린 루이스의 그죠? vocation은 뭐야? 직업의 뜻이죠. 직업의 길이니까 진로, 직업적 진로에 영향을 주면서 요거는 전체가 뭐가 됩니까? 이렇게 갈로 쳤잖아요. 분사 구문입니다. 이 앞에 뭐가 생략된 겁니까? 빙이 생략된 것이겠죠. 됐나요? 여기서 no doubt를 수거적으로 버리면은 being influential 맞죠? 영향을 주면서. 자, 무슨 말이야? 아빠가 수학 선생님이었다. 아빠가 수학 선생님이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어때요? 영향을 주었다 이 말이야. 어린 루이스의 직업적 진로에 영향을 줬다. 자, 루이스 블랜차르드는 graduated 졸업하였습니다. graduate는 항상 자동사로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graduate from을 한꺼번에 기억하는 게 좋아요. 뭐뭐로부터 졸업하다 해도 되고 뭐뭐을 졸업하다 해도 되는데 어쨌거나 graduate from 저 인사를 써야 됩니다. graduate from 뭐뭇을 졸업하다. 그죠? 버팔로 고등학교를 1874년에 졸업하였습니다. 그녀는 계획하였습니다. plan이란 동사는 to를 항상 목적으로 취하죠. plan to. 자, 입에 베길게요. plan to. 이거는 습관의 문제죠. plan to. 그죠? plan ing 하면 틀립니다. going 안 되는 거예요. plan to go. 가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코넬 대학에 가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아키텍처 뭐죠? 건축을 공부하기 위해서. 맞나요? 하지만 대신에 1891년에 획득하였습니다. 자, 병렬 구조. 계획은 어때요? 코넬 대학에 갈 계획을 하였다. 됐나요? 건축을 공부하려고. 하지만 대신에 뭐다? 직업을 얻었습니다. 제도사, draftsman, 제도사로서 직업. 무슨 말이야 이거? 건축 공부했나요?
자, 이 고등학교, 버팔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죠. 그리고 그녀는 뭐냐? 코넬 대학에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축을 공부하기 위해서. 계획 세웠다는 이야기잖아. 하지만 대신에, 그죠? 제도사로서 직업을 얻었다. 무슨 말이야? 대학 가려고 계획은 했는데, 대학 안 가고 일했다는 거잖아요. 이해되나? 그죠? 그런 말입니다. 요거 일치불일치 조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 plan to죠. 코넬 대학에 건축 공부하려고 계획을 잡았다. plan이다. plan.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뭐 했다? job이죠. job. 일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취직했는 거예요. 제도사로서. 그죠? 건축과 건설 회사의 제도사로서 어때요? 일자리를 얻었다 이 말이야. 그녀는 배웠습니다. 기술을. 핸즈온 간 말 실무적 기술입니다. 핸즈온 요거요. 핸즈온 요것도 알아놔야 됩니다. 실무적 기술을 배웠다. 즉 대학교 가면 뭐야? 이론을 배우겠죠. 근데 대신에 건축학과 가려고 했잖아. 근데 건축학과 대학을 안 가고 뭐 했다? 건축 회사에 들어가서 제도하면서 일을 배우니까 실무적 일을 배우는 거예요. Working at the firm for 5 years. 5년 동안 어때요?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분사구문이죠. 부사 자리에 ing니까 분사구문. 갑자기 work, 일, 한다 이런 식으로 왜 work를 출제한지 모르겠네요. work to도 아니고 앞에는 과거 동사잖아. 그럼 s는 V다 O를 문장이 끝났다고요. 문장이 끝나면 무조건 부사. 부사가 되려고 하면 어때요? 이게 동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ing를 써야죠. 됐나요? 근데 웃긴 거는 아빠가 수학 선생님이었잖아. 수학 선생님인 아빠가 루이스의 진로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갖고 뭐 얘가 수학을 전공했나 했더니 수학은 아니고 건축을 또 건축을 관심 있게 여기네요. 수학과 건축 관계되죠. 어차피 이과니까 계산해야 됩니다. 건축에 여러 가지 공학적인 부분이 필요하잖아.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영향을 줬다 해놓고 수학은 관계없고 건축이 나왔습니다. 자, 그녀는 그리고 나서 파트너드 가는 것은 제휴하다 이 말인데 함께 했다는 거죠. 로버트 베숨과 파트너가 되었다 이 말이죠. 됐나? 이 사람과 함께 일했다는 거야. 파트너라는 것은. 자, 그리고 그죠? 어때요? 힘. She married 나오잖아. 그녀는 결혼했습니다. mary가 타동사잖아요. 그죠? 이 힘이죠. 관계대명사의 계속용법. 힘이 어디 간다? 여기 목적어 자리에 힘이잖아. 요거잖아. 그리고 그녀는 결혼했다. 그러니까 누구야? 베순이라는 놈과 함께 일을 했는데 파트너가 되었는데 그리고 그 베순과 그녀가 결혼했습니다. and him 연결하고 명사 대신 관계대명사 사람일 때 어때요? who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는 whom으로 바꿨을 수 있죠. 당연히 알겠나요? who, whose, whom에서 whom이 who로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whom이 원칙이겠죠. 그리고 그 사람과 그녀가 결혼하였습니다. 이런 논리가 되네요. 두 달 후에 와 너무 빨라. 그죠? 너무 빨라. 자, 이 로버트란 놈과 그죠? 파트너가 된 지 2달 만에 어때요? 그 새끼랑 결혼했네요. 그녀는 첫 번째 여성 건축가죠. 첫 번째 여성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would go on to 계속해서 뭐뭐 하다 뜻입니다. 계속해서 디자인하였습니다. 몇몇 전문적인 공공의 건물을 어때요? 건물을 디자인하였습니다. 버팔로 지역에서. 그녀의 가장 잘 알려진 워크 작품이죠. 작품은 바로 르네상스 스타일의 256개의 방이 있는 그죠? 라파옙 호텔이었습니다. 와, 방이 256개가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맞죠? 라파옙 호텔을 얘가 어때요? 디자인했다 이 말이야. opened 열려진 PP입니다. 1904년에 opened 그죠? 개장인가? 개업된 열려진 이래 되나? 라파옙 호텔은요. 그 당시에는 at the time 그 당시에는 여겨졌다. 뭐라고? 자, 항상 consider 오형식이잖아.
PPP니까 보호가 나오죠. 뭐라고? 자, one of the 복수명사 나올 거예요. hotels. 그 나라에서 됐나요? 15번째입니다. 15 가니까 맞죠? 15? 맞죠? 15 맞죠? 가장 훌륭한 호텔.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15개 가장 훌륭한 호텔 중 하나로 그죠? 뽑힌 겁니다. 이 호텔이. 됐나요? 미국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서 탑 15에 들어갔다는 거죠. 탑 10도 아니고 그게 탑 15이네. 자, 어쨌거나 가장 좋은 호텔 15개 중에 한 호텔로서 그 몇 등인지는 몰라요. 그냥 최고 15개 호텔 중 하나에 포함된 겁니다. 라파에트 호텔이. 그죠? 루이스 블랜차드는 죽었네요. 언제? 어이구, 57살에. 맞네요. 1913년에 일찍 죽어버렸네요. 가만, 이 여성의 글을 왜 보고 있나요? 미국 최초의 뭡니까? 미국 최초의 여성 건축가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역사에 뭐 남아있을 테니까 뭐 이 글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 정도 보면 되겠죠? 자, 불일치.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은 바로코 양식의 라파에트 호텔이다. 맞아, 틀려? 뭐가 틀렸죠? 르네상스 스타일에 여기에 나오죠. 그죠? 르네상스 스타일에. 그럼 이런 것이 나온단 말이야,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 양식에서 뭐 바로크 양식이 뭐고 르네상스 양식이 뭐고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것도 어때요? 뭐 밋밋하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맞죠? 바로크 양식과 뭐 르네상스 양식 이런 것들 잘 모르잖아.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내가 모른다 했어. 그죠? 틀려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좀 세밀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일치 불일치는요. 질문 또 들어갈게요. 이건 또 뭐야? 에베소 사람들 좀 모르는 이야기 나는 거죠. 그래? approximately 대략 400m 남쪽이죠. 아야솔러크입니까? 아야솔러크 언덕이 있네요. 아야솔러크 언덕은 또 어떤 언덕이야? 자, on a plain, 평원에 있는 where, 그죠? 뭐뭐인, 오늘날 많은 기둥 조각입니다. 많은 원기둥, 컬럼, 원기둥을 말합니다. 그죠? 이렇게 생긴 거. 원기둥은 어떻게, 이런 게 원기둥이잖아. 이게 컬럼입니다. 컬럼. 알았나요? 그래서 신문에서 우리가, 특별기고란을 컬럼 하거든요. 신문 기사가 막 이랬을 때 옆에 쪼매나게 어때요? 누구누구 칼럼 하면서 글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때 이게 마치 원기둥 모양으로 생겨서 신문에서 우리 칼럼이라 하는 거예요. 칼럼의 가장 기본적 뜻은 뭐다? 그냥 원기둥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많은 기둥 조각이 놓여있는 흩어진 채로 lie 뜻이 뭐다? 놓여있다. 자동사죠. 놓여있다. 뭐뭐인 채로, 보호채로, 흩어진 채로, PP. 주변에 많은 기둥 조각들이 흩어진 채로 놓여 있는 이 평원이 있단 말이야. 평원에 이 언덕의 400m 남쪽에 여기 뭐야? 전사 이런 게 생략됐죠. 400m 남쪽 지역에 그죠? 전부 다 부사잖아요. 됐나요? 주어 동사 안 찾았습니다, 지금. 그죠? 요 지역에서 뜻입니다. 한때 서 있었다. 됐나? 스투드죠? 스투드. 주가 뭔데요? 사원입니다. 아르테미스 사원이 서 있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구조죠?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전체가 뭐가 된다? 부사잖아. 맞나요? 부사가 어디 왔다? 문두에 왔잖아요. 부사가 문두에 왔어. 동사 주어에 어순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걸 뭐라 한다? 도치구조라고 이야기하죠. 자, 다시요. 자, 오늘날에 어때요? 많은 원기둥 조각이 주변에 흩어진 채로 놓여 있는 어떤 평원 지역에 있는 그죠? 이 언덕의 400m 남쪽 지역에서 대략 한때 서 있었다. 옛날에 서 있었단 말이야. 알았나요? 뭐? 아르테미스 사월이 서 있었다. 그럼 옛날에 서 있었다니까 지금은 뭐 유적이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죠? 옛날에 서 있었다 이래 됩니다. 자, 그리고 쉼표 위치니까 이거 아르테미스 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었다. one of the 복수명사에 나오겠죠? 7대 불가사의죠. Seven wonders of the world.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다. 됐나요? 그래요?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피라미드 이런 거 있잖아요. 피라미드 이런 거 고대인들이 이 엄청난 규모의 건축 어떻게 막 그게 불가사의라면 또 아는 거 뭐 있나? 모르나? 그거 아스칼라 이런 거 포함되지 않을까? 마치 그런 것들 현대 과학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뭐 그런 것들이 불가사의인데 이 아르테미스의 사원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됐다는 거죠. 쉬는 시간에 검색해요. 두 가지입니다. 에딘버그는 도대체 어느 지역인가? 세계 7대 불가사의는 뭔가? 오케이? 뭐 상식적으로 기억 이런 것들이 글감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어 글을 읽어 나갈 때 그냥 주어 동사 찾고 단어 열심히 해갖고 답이 뭐야? 물론 그것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진짜 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거 말고 지식적인 어때요? 뭐랄까?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지? 내용 자체를 파악. 언어는 글이잖아. 영어는 글이에요. 언어니까 글이란 말이야. 글이 메시지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즐겨야 됩니다. 글을 읽기가. 그래야지 저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냥 기계적인 주어 동사 목적어 영어 자체의 훈련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2등급밖에 안 돼요. 1등급 되려고 하면 사고력이 돼야 되고 그걸 보는 순간에 이런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언어 이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언어 이해력은 배경 지식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았나요? 이번에 고2 모의고사 쌤이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요. 한글 봐도요. 뭔 소리야? 이런 게 나와요. 알겠나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양쌤하고 그죠? 토론하고 그랬습니다. 알겠나? 이게 무슨 개소리야?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조금 알면 좀 도움되죠. 자, 그 사원은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이건 색칠해요. whose. 앞명사의 뒷명사잖아. 그 사원의 건설이잖아. 그 사원의 건설이 12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그 사원. 우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원을, 아르테미스 이 사원을 짓는데 120년 동안에 계속 지었단 말이야. 그죠? 이 사원은 시작됩니다. 데이트는 날짜를 이야기해. 날짜가 시작된단 말이야. 그죠? from. BC가 뭡니까? BC. BC가 뭐예요? 몰라요? 기원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원전은 뭔데요? 뭐를 기원전에 갑니까? 그럼 우리가 현재 우리가 2023년이잖아요. 그럼 1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맞죠? 1년이 있으니까 2024 그때부터 2023년에 갔잖아. 지나왔잖아. 언제가 1년인데요? 뭘 기준으로 1년이 만들어졌어요? 지구가 만들어진 지예요? 언제? 예수죠, 예수. 그래서 BC가 뭐를 말합니까? Before Christ죠. 이게 기원전입니다. 알았나요? Before Christ. 이게 왜 또 이야기하냐 하면은 누가 학교가 나왔나? 누가 학교 아니? 기원전, 서기 이런 거 나왔나? 일치불일치. 누가 학교 아니가? 성화네 그러면. 성화에서 출제됐습니다. 알았나요? 그죠? 많은 학생들이 또 틀렸습니다. 이거요. 이거를 7세기잖아. 서기 7세기 하니까 몰라. 서기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AD로 표현합니다. 이게 서기. 됐나요? 서기라 하면은 지금 현재가 서기 2023년이란 말입니다. AD. 맞나요? BC가 뭡니까? BC 1년 하면은 예수가 서기가 시작되기 거꾸로 1년. 그전 1년, 그전 2년, 그전 이래 됩니다. 알았나요? 그죠? 그러면 예수 태어나기 전 7세기입니다. 이게. 기원전 7세기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입니까? 맞죠? 그 얼마나 예수가 태어나기 그 전 700년 전이잖아. 700년 전에 120년 동안이나 지었던 사원.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갈 만합니다. 그죠? 엄청난 규모에. 자, 그 사원은 어때요? 이거 뭐야 이거? 이오니아스식 딥테로스 였습니다. 야, 이거 참 이게 뭐야? 10주당 됐나? 이 딥테로스가 뭡니까? 오른쪽 밑에 없나? 쌤이 이거 안 적었구나. 오늘 주워줬을 텐데.
찾아라. 이오니아스식 뭡니까? 이중 열주당? 이렇게 표현됐나요? 참 답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오니 아이오닉 할까요? 아이오닉 그죠? 발음 문제되는데. 그러니까 이오니아스식 이중 열주당이 뭔데요? 이게 건축 양식 좀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를 못 알아먹으니까 뒤에 부연 설명이 있는 겁니다. 두 줄이죠. 두 줄의 원기둥이 있는. 됐나요? 각각의 긴 면입니다. 됐나요? 각각의 긴 면 위에 두 줄의 원기둥이 있는. 그리고 세 줄의 원기둥이 있는. 됐나요? 짧은 면입니다. 맞나요? 긴 면에는 그저 두 줄의 원기둥이 있고 짧은 면에는 세 줄의 원기둥이 있는 어때요? 이 이오니아스식 이중 열주당으로 이 사원은 구성된다는 거예요. 이 사원이 이런 형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다시 이오니아스식 이중 열주당은 뭡니까? 긴 면에 그죠? 각각의 긴 면은 두 줄의 원기둥이 있고 짧은 면에는 세 줄의 원기둥이 있는 건축 양식을 이오니아스식 이중열주당이란다. 그게 아르테미스 사원이 어때요? 만들어진 건축 양식이다. 쉬는 시간 또 찾아요. 이오니아스식 열주당은 어떤 것인가? 사진을 봐야 알 것 같아요. 그림을. 맞죠? 오케이. 자, 그것의 127개의 원기둥이 있습니다. 127개의 기둥이 있네요. 이것은 19m 높이입니다. 19m. 어때요? 높죠? 기둥 한 개가 19m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너 키가 얼마야? 쌤이 170이니까. 맞죠? 171m잖아. 1m 20에 19 하면 어때요? 쌤 키에 10배 넘죠? 한 12배 이 정도의 높이에 이제 원기둥이 이렇게 있는 거죠. 문법적으로 이 자리에 하이 자리에 이거 적으세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됐나요? 자, 19m 높이였다. 하이트는 기본적으로 명사로 높이인데 이게 안 쓴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공부했죠? 우리가 이런 원칙을 숫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단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되죠?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숫자, 단위, 형용사. 그죠? 그래서 지금 하이가 어때요? 맞는 거지. 하이트는 쓰면 안 됩니다. 그죠? 127개의 원기둥은 19m 높이였고 각각은 가졌다. 1.2m의 지름을 가졌다. 이게 원기둥의 크기입니다. 1.2m, 이거 좀 되겠다. 그죠? 한 1.2m 이 정도의 지름이 된 19m 높이의 원기둥 127개가 있고 짧은 면에는 원기둥이 몇 개 있다? 3개가 있고 3개씩 박혀 있고 긴 면에는 원기둥이 2개씩 박혀 있는 이런 건축적 특징을 갖고 있죠. 자, 어쨌거나 그래요. 이 사원은 was set on fire. 그죠?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났네요. 그죠? set on fire. on fire가 불난 뜻입니다. 이 pp잖아. 그죠? 발화되었다. 불이 났다 이 말입니다. 같은 날 밤에 알렉산더 그레이트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났던 그 같은 날 밤에 불났습니다.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죠?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나는 그날 밤, 그죠? 이 사원에 불이 났습니다. 범인은 이었다. 미친놈이었는데 범인은 미친 사람이었는데, 그죠? 에라스트레이터스라는 이 미친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범인은 원했다. 뭐를? 그의 이름이 go down in history. 역사에 전해지기로 그랬다. 그래, 성공했습니다. 맞죠? 맞죠? 그죠? 이게 언제 지어졌던 거라고, 이게? 기원전 7세기에 지어졌고,
불탄 건 다르죠. 불탄 거는 이제 서기입니다. 서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그죠? 태어나는 그날 이 사원에 방화됐던 불이 났죠. 범인은 이 새끼였고 이 새끼가 자기 이름을 역사상 알리려고 이런 짓을 했다는 말이야. 자, 에페소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어때요? 새로운 사원을 건설하기를 시작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아르테미스 사원은 뭡니까? 불타고 그 다음 새로 지은 겁니다. 알았나요? 이 사원은 exceeded 넘어섰습니다. 초기의 완벽함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새로 지었으니까 당연히 기원전 700년에 그때 지었는 것보다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난 데는 그래도 조사해라. 알렉산더 대왕은 언제 태어났는지 알았나요?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났던 그날 어때요? 이 사원이 불탔고 그 다음에 새로 지었는데 더 완벽하게 지었다 이 말이야. 그 사원은 뭐야? 또 부서졌습니다. 그러면 새로이 지었던 그 사원이 파괴됐죠. 침략하는 고트족에 의해서. 침략하는 고트족입니다. invading 침략한 고트족에 의해서 262년이네요. 됐나요? 이거는 CE잖아. CE니까 기원 후니까 이게 바로 서기를 이야기합니다. 알았나요? 아까 봐요. 기원전을 뭐라 합니까? Before Christ니까 BC가 있으면 뭐야? BC 바로 기원전. CE 기원 후 우리가 AD 우리가 말한 서기입니다. 서기 262년에 고투족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was never rebuilt. 다시 지어지질 않았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 아르테미스 사원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유적이 남아있겠죠. 맞나? 유적이 남아있고 그 역사가 이렇다라는 거고 지금은 거기 가면은 아르테미스 사원은 없고 그냥 유적지가 남아있는데 그 유적에 관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위에 맨 첫째 문제 다시 가봐봐요. 맞나요? 많은 기둥 조각이 주변에 흩어진 채로 놓여있는 이 평원에 그죠? 아야솔르크 언덕의 400m 남쪽 지역에서 어때요? 아르테미스 사원이 과거에 서 있었죠. 옛날에 서 있어요. 지금은 이 아르테미스 사원이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탠드와 스투드를 출제했는 것들이 뭐냐? 한때 옛날에 서 있었다. 지금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어때요? 없죠. 맞나요? 그죠? 유적 그냥 원기둥 조각만 있지 사원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맞나요? 그리고 아르테미스 사원은 뭐였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다. 그래서 그 사원은 어때요? 120년 동안 건설되었고 기원전 7세기에 그 어때요? 건설이 시작된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기원전 7세기에 건설이 시작되고 120년 걸렸으니까 얼마쯤 될까요? 한 기원전 6세기 중반쯤에 맞죠? 완공됐겠네요. 맞나요? 이오니아스식 이중 열주당의 양식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긴 면에 원기둥 2개, 짧은 면에 원기둥 3개. 맞나요? 그래서 원기둥 총 개수는 127개. 맞나요? 크기는 어떻다? 19m 높이고 지름은 1.2m. 그리고 이 사원은 그 다음 어떻게 됐다?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나기 전에 그날 밤에 불탔고 새로 지었고 더 완벽하게 지었고 그 다음에 어때요? 고투족에 의해서 나중에 무사졌고 새로 지어지진 않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뭐 그죠? 이 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좀 쉬다가 들어갈 테니까 쉬는 시간에 좀 찾아봐요.